현지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를 비우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사실은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싸지기만 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임차료 인하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집주인은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시도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제 편지를 받자마자 집주인은 비서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찰스 슈와브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를 맞았습니다. 호의와 상냥함이 가득한 말과 표정으로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부터 꺼냈죠.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 사정만 된다면 1년을 더 있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떤 임차인에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은 제게 자신의 문제들을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거죠. 한 임차인은 그에게 1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 편지는 정말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자기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임대계약을 깨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임차하는 방에 만족한 분을 보게 되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깎아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단숨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인은 떠나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으면 하셨습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차료를 깎으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다른 임차인과 똑같이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근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성공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여성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든시티의 도로시데이 부인은 롱아일랜드 해변에 살고 있는 사교계 인사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오찬회를 가졌어요. 저에겐 중요한 행사였죠.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호텔 급사장 에밀은 이런 문제에서 제 유능한 조수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만 주더군요. 오차는 실패였습니다. 에밀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일을 처리하라고 웨이터만 한 명 보냈더군요. 그런데 이 웨이터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빈에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주빈의 커다란 접시에 보잘것없는 작은 샐러리 한 토막만 서빙할 정도였죠. 고기는 질겼고 감자는 기름투성이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저는 화가 나 씩씩거렸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에미를 볼 때까지 기다리자. 마음껏 퍼부어줘야지.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날 저는 인간관계 강연을 들었죠. 듣다 보니 에밀에게 질책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봐야 에밀은 기분 나빠하고 저에게 적개심을 가지겠죠. 앞으로 저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에밀이 음식을 산 것도 아니고 그가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웨이터들이 모자란 건 에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을 질책하는 대신 상냥하게 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그를 인정하는 말로 말문을 열기로 했죠. 이 접근 방식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날 에밀을 만났습니다. 에밀은 자신을 옹호하려는 듯 이미 화가 나 있었고 싸우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여기 보세요, 에밀. 제가 연애를 베풀 때마다 당신이 제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신은 뉴욕 최고의 급사장이에요. 저는 당신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았고 요리하지도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은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름이 거쳤습니다. 에밀은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인. 문제는 부엌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게 다른 파티 계획이 있어요, 에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우리 부엌 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좋을까요? 오, 그럼요, 부인. 물론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한 번의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에밀과 제가 같이 메뉴를 정했죠. 에밀의 팁은 반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 보니 식탁은 20송이가 넘는 아메리칸 뷰티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밀이 계속 시중을 들었습니다. 영국 여왕을 위한 연회라도 그보다 더 관심을 쏟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제대로 데워져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메인 요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웨이터가 서빙을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 식후 입가심용 민트 사탕은 에밀이 직접 서빙했습니다. 막 떠나려던 참에 주빈이 묻더라고요. 급사장에게 마법이라도 걸었나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 이만큼의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상냥한 접근과 진심 어린 인정을 가지고 마법을 건 거죠. 오래전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미주리 북서부에 있는 시골 학교까지 숲을 가로질러 맨발로 걸어다니곤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해와 발음에 대한 우화를 읽었다. 해와 발음은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줄게. 저기 코트를 입고 있는 노인이 보이지? 너보다 더 빨리 그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해는 구름 위로 숨었다. 바람은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마치 태풍 같았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입김을 불어대면 될수록 노인은 코트를 꽁꽁 동여맸다. 결국 바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잔잔해졌다. 그 다음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왔다. 해는 친근하게 노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코트를 벗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와 힘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 읽었던 이 우화가 주었던 교훈은 보스턴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꿈에도 살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 우화가 보스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준 사람은 이 비박사였다. 의사였던 비박사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0년 후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되었다. 다음은 비박사가 수업 중 들려준 이야기다. 그 시절 보스턴 신문들은 가짜 의료 광고로 시끄러웠습니다. 낙태 전문 의사도 광고를 했고 남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고서 남성성을 잊는다거나 다른 끔찍한 질병을 암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희생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돌팔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치료라고는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은 조치나 하는 거였죠. 낙태 전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분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단을 내리치고 신문들을 비난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광고를 멈추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시민단체, 기업인, 여성단체, 교회, 청년단체 모두가 지탄하고 비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이 부끄러운 광고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좌절되었습니다. 비 박사는 당시 보스턴 기독면려회 산하 훌륭한 시민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 그가 속했던 이 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였지만 실패했다. 이 의료 범법자들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였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비 박사는 보스턴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해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바로 친절, 공감,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사실 비 박사는 신문 발행인들에게 광고를 그만 게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비 박사는 발행인에게 편지를 썼다.